여름마다 에어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지 모르겠고 설치하고 나서도 전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에어컨 기사 10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수천 대를 설치하고 수리를 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고장 대처까지 전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사 눈치 안 보고 기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저장해 두시면 매년 여름 꺼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먼저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 방법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인버터형은 2011년 그 이후에 나온 신형이에요. 실외기가 온도에 맞게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보일러하고 비슷한 거죠. 보일러도 방이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만큼 딱 올라가면은 보일러가 좀 쉬죠. 인버터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만큼 방이 시원해지면 에어컨이 잠깐 쉬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게 맞습니다.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와요. 정속형은 2011년 이전에 나온 구형이에요. 실외기가 켜지면 얘는 항상 같은 출력으로 돌아가요. 방이 남극처럼 추워지든 내가 추워서 덜덜 떨든 말든 얘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속형이에요. 얘는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켜는 방식이 맞아요. 그래서 인버터형이랑 정속형 이 두 가지 사용법이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평수예요. 판매점에서 권유하는 대로 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기준은 이래요. 방은 6평에서 8평, 거실은 16평에서 23평형.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햇빛이 많이 드는 방이다. 그러면 한 평수를 올리셔야 돼요. 창문이 서양이나 남향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어요. 이런 방은 오후에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최상층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최상층이나 빌라 최상층, 우리 집 위에 다른 집이 없는 그런 최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가 옥상이죠. 한여름에는 오후 4, 5시 되면은 옥상 열기가 내려와서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엄청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이 더 힘들게 돌아야 돼요. 천장이 높은 인테리어 하신 집도 있죠. 그런 집도 한 평수 올리는 게 맞습니다.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거 보면 천장이 높잖아요. 판매점 가면은 평수 곱하기 2를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거실이랑 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면 굳이 큰 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거실만 시원해지면 되고 주방만 시원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에어컨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다. 공간보다 너무 크면 오히려 제습이 덜 돼서 쾌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전기세도 더 나오고요. 그리고 에너지 등급, 이 에너지 등급도 꼭 확인하세요. 1등급이 전기세가 제일 적게 나와요. 등급당 전기요금이 최소 6,000원에서 최소 2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년 쓰면 꽤 큰 금액이에요. 처음에 살 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1, 2등급 제품으로 사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브랜드 솔직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저는 삼성, LG, 캐리어 전부 설치하고 수리해봤습니다. 삼성은 실외기 내구성이 좋아요. 오래된 아파트 현장 가보면 삼성 실외기가 10년 넘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은 부품 수급도 빨라서 수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LG는 실내기 마감이 깔끔하고 바람도 부드럽습니다. 무풍 기능이 있는 제품은 직접 바람 맞기 싫은 분들한테 진짜 좋고요. 실외기 소음도 삼성보다 조용한 편이에요. 캐리어는 가성비 브랜드예요. 같은 예산이면 한 평수 더 큰 제품을 살 수 있어요. 성능 자체는 삼성, LG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품 수급이 가끔 느려서 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결론은요, 예산이 넉넉하면 삼성, LG, 가성비를 원하면 캐리어를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브랜드를 사도 관리만 잘하면 10년은 써요.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구매할 때 사기 안 당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설치비 포함 총 금액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본체에 써있는 가격만 보고 샀다가 설치비, 배관 추가 비용에 깜짝 놀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세요. 두 번째, 전시된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사라고 권유받으면 반드시 할인 요청을 하세요. 최소 10%에서 15% 이상 깎아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평수 뻥튀기를 조심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있잖아요. 방은 6평에서 8평 뭐 이런 거. 그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어느 브랜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가 반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도 설치를 잘못하면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실내기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실내기는 벽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를 식혀야 하거든요. 실내기를 낮게 달면 차가운 공기가 바닥 쪽에서만 머물러요. 그리고 실내기 바로 앞에 가구 같은 거, 뭐 가리는 거 이런 거 두지 마세요. 냉기가 막혀서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데 시간이 2배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내기에 날개 있죠. 바람 방향 대부분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에어컨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하세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 때문에 오히려 위로 향하게 하면 방 전체 온도가 훨씬 빨리 내려갑니다. 실외기 위치도 진짜 중요해요. 실외기는 일단 그늘진 곳이 제일 좋아요. 그늘진 곳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햇빛을 직사로 받는 곳에 있으면 실외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냉방 효율이 20% 이상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햇빛을 직사 광선을 받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된다면 실외기 위에를 좀 가려주고 한여름에는 물을 뿌려서 식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실외기 통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외기는 앞뒤로 가능하면 30cm 이상 공간이 있어야 열기가 제대로 빠져요. 실외기 뒤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실외기 앞으로 바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냉각핀이 식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실외기 뒤에 공간을 막 5cm, 3cm 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실외기가 있어요. 이렇게 좁은 곳에 실외기를 설치해 놓으면 에어컨 수명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물건 쌓아두는 분들 계신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실외기실이 따로 있죠. 그런데 보면은 막 캠핑용품, 뭐 박스, 뭐 비닐봉다리 모아놓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이 막 쌓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치워주세요. 열기 배출이 막혀서 전기세가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건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리고 셀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냉매 충전. 냉매 충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장비랑 가스통을 사가지고 직접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재주가 있고 에어컨 원리를 좀 아시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냉매가 잘못해서 손 이런 피부에 닿으면은 바로 동상, 심하면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큰 현장에서 냉매를 잘못 건드려서 환경부 과태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컨은 냉매 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냉매 충전은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셀프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장비나 냉매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냉매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값이랑 냉매 한 통 가격을 생각하면 굳이 셀프로 냉매 충전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실외기 전기 배선 작업. 에어컨 전기는 고압입니다. 특히 에어컨이 커질수록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감전사고 크게 납니다. 세 번째, 실외기 분리 이동. 이사할 때 그냥 분리하면 냉매가 팍 새고 심하면 컴프레셔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 가시거나 철거할 때는 반드시 전문 기사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바로 확인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설치 끝나고 기사님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냉방 켜서 찬바람이 나오는지, 토출구에 온도계를 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소리가 이상하지 않은지, 그리고 배관 연결 부위에 냉매 새는 곳이 없는지,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번 여름 전기세 진짜 달라집니다. 2011년 이후에 나온 신형 인버터형은 26도로 맞추고 계속 켜두세요. 껐다 켰다 하면 다시 따뜻해진 온도를 내리느라고 실외기가 강하게 돌아가야 해서 전기세가 더 나와요. 구형 정속형은 반대로 온도를 낮게 설정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 끄고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이 맞아요. 내 에어컨이 뭔지 모르겠으면 제조 연도를 확인하세요. 보통 실내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온도는 신형 기준으로 26도가 적정이에요. 18도, 20도로 낮게 맞춘다고 빨리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다. 전기만 더 쓰는 거예요. 26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로 향하지 말고
위로 향하게 하라고.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강풍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약풍으로 틀면 실내 온도 낮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엔 강풍으로 빨리 온도를 낮추고 원하는 온도가 되면 약풍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 빨리 시원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강풍으로 처음에 틀었을 때 강풍으로 해놓고 온도를 18도, 17도, 16도, 캐리어는 16도까지 있죠. 제일 낮게 해요. 그 다음에 시원해지면 약풍으로 바꾸고 온도를 26도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외출할 때 끄고 켜는 기준이에요. 90분 이상을 내가 외출한다, 그럼 그냥 끄고 나가세요. 그런데 내가 90분 안에 들어온다, 그럼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 절약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삼성전자에서 나온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 때 선풍기를 꼭 같이 쓰세요.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전기세가 30-40배 적게 씁니다. 에어컨 바람 날개 아까 위로 향하게 하라고 그랬죠. 위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를 같이 틀면 대류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에 빨리 퍼져요. 이건 좀 소소한 팁인데 에어컨 틀기 전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닫으세요. 햇빛을 일단 차단만 해도 냉방 효율이 15%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에어컨 틀기 전에 커튼을 먼저 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습 모드가 전기세 덜 나온다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특히 자녀분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꼭 알려주세요. 제습이랑 냉방이랑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제습이랑 냉방이랑 작동 원리가 똑같으니까 제습 모드가 전기세 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에게 이걸 알려드려도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제습을 사용하신다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은 관리 안 하면 전기세 올라가고 수명이 줄어들고 건강까지 위협받아요. 이게 청소 안 한 필터입니다. 먼지가 이렇게 쌓이면 차가운 공기가 제대로 못 나와요. 필터 청소만 해도 전기세 27% 이상 줄어든다는 환경부 자료도 있어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죠.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필터 꺼내서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주거나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어서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10분, 20분도 안 걸려요. 냄새나는 에어컨 절대 그냥 틀지 마세요. 그 퀴퀴한 냄새 정체가 곰팡이에요. 에어컨을 안 트는 겨울 내내 이 습기를 머금은 내부에서 곰팡이가 막 자라난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면 그 곰팡이 포자가 방 안에 그대로 확 뿌려지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나 호흡기 약한 분 계신 집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냉방을 끌 때는 항상 송풍 모드로 30분 이상 돌려서 내부를 건조시키세요.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해도 에어컨 틀 때마다 냄새가 계속 나면 내부 열기환기 세척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한 번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가정집은 1년에 한 번에서 2번씩은 하세요. 절대 아까운 돈 아니니까 전문 기사를 불러서 완전 분해 세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에서 이 소리 나면 바로 끄세요. 딱딱딱 하는 소리. 이건 팬에 뭔가 걸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팬 날개가 손상되겠죠. 그리고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냉매가 부족할 때 나는 소리예요. 배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계속 쓰면 컴프레셔까지 손상될 수가 있어요. 컴프레셔, 압축기 교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에어컨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이 두 가지 소리가 나면 바로 에어컨을 끄고 기사를 부르세요. 기사를 빨리 부를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 수명 늘리는 습관 3가지예요. 하나, 끄기 전에 송풍 10분에서 30분 이상. 냉방 끄고 바로 전원을 끄면 내부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냉방을 끄고 송풍을 돌리면 안에 있는 습기가 싹 날아가는데 냉방을 끄고 바로 전원을 끄면 습기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곰팡이 원인이에요. 둘, 여름 시즌이 끝나면 에어컨에 커버를 씌우세요. 겨울 동안에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비닐이 없으면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랩이라도 이렇게 씌워두세요. 랩이라도. 랩은 다 있잖아요. 셋, 실외기 주변 정리. 계절마다 한 번씩 여름이 되기 전에 체크를 해보고 한 번씩 실외기 앞뒤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 3가지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근데 에어컨 수명은 진짜 달라지는 습관이에요. 갑자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기사 부르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해보세요. 하나, 차단기를 확인하세요. 에어컨이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럼 차단기를 확인하세요. 에어컨은 보통 전용 차단기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어컨 전용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올리시면 되죠. 둘, 전원 리셋. 에어컨 플러그 있잖아요. 플러그를 뽑고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꽂아보세요. 전자 오류가 초기화돼서 다시 잘 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리모컨 배터리 교체. 리모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신호가 약하게 가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럴 땐 에어컨 리모컨의 배터리를 새 거로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해결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일단 기사님이 오시면 출동비를 내야 되는데 출동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방문했을 때 기사한테 말하는 법도 중요해요. 기사님한테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증상이 이래요. 원인이 뭘까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좋은 기사라면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원인이라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만일에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50%를 넘어가면 에어컨을 그냥 교체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나아요. 특히 컴프레셔 교체, 압축기 교체는 비용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실외기가 난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 배관 다 분해해서 드러내고 컴프레서 교체하고 다시 넣고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어컨 나이도 봐야 돼요. 10년 넘은 제품이면 부품을 하나 수리했어. 근데 다른 부품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얘를 고치면 얘가 또 고장나고 얘를 고치면 얘가 또 고장나고 이럴 수 있어요. 모든 부품이 다 10년이 넘은 부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수리해도 또 다른 곳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스 충전 매년 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 하셔도 돼요. 냉매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한번 냉매가 들어간 걸 가지고 에어컨 폐기 처분할 때 쓰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거나 어디 배관 중간이 찍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냉매가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운 한여름에는 냉매 누설을 잡고 수리를 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가스 충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냉매 누설을 잡고 부품을 수리하고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스 충전을 하고 여름 내내 찬바람이 나와. 그럼 겨울엔 에어컨 안 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이 돌아와서 또 틀어봤더니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 근데 또 가스 충전을 해가지고 또 여름을 나. 7만 원씩 10년을 넣어도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년 가스 충전을 하고 사용하시는 고객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 전기세 절약, 관리, 고장 대처까지 전부 알려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구매할 때는 평수, 등급, 설치비 포함 총금액 이거 꼭 확인하시고, 설치할 때는 실내기는 높게, 실외기는 그늘진 곳에, 전기세는 신형이면 26도 고정 계속 켜두기, 관리는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 끄기 전에 송풍 10분에서 30분, 고장나면 기사 부르기 전에 차단기 확인, 전원 리셋, 리모컨 배터리 확인. 이 영상 하나로 에어컨 관련 궁금한 거 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에어컨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댓글로 알려드리든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